2월 10일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시사 유튜브 정치신세계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의 본질은 생각이 다르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논문으로 주장의 합리성을 겨루는 학문을 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의 정치관은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양극단 정치로 인해 진영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의 불만 또한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중재가 아닌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폭발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김종민 최고위원의 정치관은 어두운 시대의 등불처럼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제3지대가 통합된 개혁신당의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개혁신당의 정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치의 근본, 원칙을 되찾자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쟁과 대립이 아닌 토론과 설득, 협상과 타협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통합된 개혁신당의 성공은 어쩌면 이러한 정치의 원칙을 당원 지지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따르는지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현실 정치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던 만큼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립한 상대를 부정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개혁신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G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야 아주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네. BC님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저도 본가에 다녀오고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상황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죠. 네, 일단 당장 저희가 이제 지난주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면서도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녹음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아니야, 우리 그 커피 마시고 있을 때 막 일어나기 직전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구나. 그 뜬금포로 갑자기 저희가 이제 연휴 시작이다 보니까 바로 안 헤어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기 전에 그 속보가 떠가지고 이제 그 전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갑자기 우리한테 소식 전해질 때는 언제 터져도 갑자기긴 하긴 했겠죠. 네네네. 그렇긴 하지만 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전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게 좀 말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딱 그 귀성 인사. 원래는 이제 귀성 인사 정도가 이제 그날의 행사였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를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전격적으로 이제 통합을 선언을 했죠.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조금 다시 해보기로 하고. 네네네. 이 김종민 이제 최고위원님이시죠. 김종민 최고위원님이 이제 2월 10일 날 정치신세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참 듣기 어려웠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동안에. 네네네. 최근 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그 전에도 정치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치인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거 전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 그 전에는 별로 없죠. 이제 낙공수 같은 데서 아니면은 그 이동영의 EJ 같은 데서 나왔던 말은 그 사쿠라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서로 밥 먹고 같이 사우나도 하고 그런 정치인들 많다. 나는 아닌데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주류였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청취자들 니즈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면에서 봐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당의 정신이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부합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꺼내시는데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시원시원한 맛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여지도 충분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좀 아직도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죠. 여전히 아직도 우리도 좀 속 시원한 걸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도.
요즘 들어 다시 좀 그런 분위기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워낙 답답한 상황이고 그렇죠. 게다가 네.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아예 신당을 네. 창당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뭔가 의미 있는 네. 그 결과를 얻어야 되려면은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네. 뭐 지지율 잘 안 오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통합도 하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좀 이낙연 대표께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하게 네. 이낙연 당신이면 무조건 통하니까 네. 이렇게 뭐 양보하지 말고 뭐 강하게 그렇죠. 주장하고 뭐 이를테면 그런 것도 있고 뭐 네네. 대외적인 메시지 면에서도 그런 게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좀 이 원칙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비단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정독질을 하니까 그 정독질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제각기 생각이 다르고 다 각자가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는 바가 다른데 그것들을 다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완전히 무슨 그 크리미널 그러니까 범죄자 마인드가 아닌다면은 각자의 요구를 뭐 각자의 그 바램을 그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누구는 돈 많이 벌고 싶고 누구는 뭐 건강하고 싶고 누구는 잘생기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제각각 있는데 그 욕망들을 어떻게 뭐 어느 게 더 숭고하다 가치 있다 그렇게 쉽게 재단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많이 되새겨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최고 2월 10일이니까 이때는 통합하고 나서였지.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김종민 뭐 전 우리 당 대표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담아둬야 된다는 담아둬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지자들이 이거를 그 제대로 되새기지 못하면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선명성만 내세우고 지지자들끼리 싸우게 돼요.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표적인 예가 많은 분들이 이제 화학적 결합까지는 어렵다. 그냥 물리적 결합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넘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니까 완벽하게 막 융화되고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쟤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 들여다보고 그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소닥보듯 할 게 아니라 같은 당에 들어왔으니까. 네네. 안 그래도 좀 원래 이제 좀 오늘 저는 걱정했던 게 이제 10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 잡아가지고 또 뭐 엄청난 말 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또 방송 내용을 갈아엎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저께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네. 게다가 원래 이제 월수금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던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가 어저께 취소되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취소되고 나온 소식이라서 네. 더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이 개혁신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막 심지어 막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깨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 언론사들도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은 또 깨지면 합치는 것만큼의 빅뉴스거든요. 그렇죠. 깨지면 깨진 대로 이제 말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취소시켰고. 네. 뭐 근데 이제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말하려고 했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뭔가 이제 월요일 날 회의를 하면서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주말에 뭐 따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지도부들끼리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준석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럴 좀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네네.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이런저런 점을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좀 그 현실 파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좀 어떻게든 합당을 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똑같은 걸 우리한테도 적용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 적긴 했지만은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하려는 게 결국 기존 정치 구도를 깨려고 나온 사람인데 그걸 깨려면은 자기부터 깨야 돼요, 사실은. 자기 틀부터 깨야 돼요. 그 연 대표님이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을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된다고. 네네네. 그거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틀을 못 깨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점에서는 좀 생각해볼 거리가 많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합당 대상들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 같은 거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태도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들 중에는 꽤 인상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그날 이제 구개혁신당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구개혁신당 지지자들과 이제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네, 통합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그런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제 더 이상 어떤 보수라는 네. 개념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제 진보를 못 내세우고 그런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네, 상대적인 그렇죠.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계속 무슨 뭐 류호정이나 네, 네. 류호정 이제 전 의원이죠. 뭐 네.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좀 수위 높은 말로 저격을 했죠. 요정 의원이나 그 이번에 입당하신 전장현 그 대표 배복주. 네, 배복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저격을 하긴 했죠. 네.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보긴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잖아. 그렇죠. 당 대표가 특정 인사에 네.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어른스럽지 못했죠, 상당히. 네. 좀 이제 자기 아이까지 좀 지지 기반에 이제 그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근데 이제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시선을 넓게 가지고 좀 포부를 넓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준석 대표가 잘하면 우리까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당이 완료가 되면 같은 당이 되는 거고 네. 같은 그쪽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죠. 당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랑도 소통을 해야지. 그렇죠. 언제까지 그 자기 지지자였던 네. 그룹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은 그거 안 되죠. 그 그렇죠. 개파 관리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 이제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 이제 그 트위터에 어느 분께서 이제 옛날에 21년도에 용해인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이제 퍼다가 올리셨던데 그거 보고 이제 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재미로 짚어보자 싶어가지고 요 글을 떠와봤는데 이게 이제 21년 2월 16일 날 용해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이 앞선 글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저기 뭐 재난 기본소득론에 관해서 비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어를 혼용하지 마라.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다. 재난 지원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관해서 이제 용해인이 이제 반박글을 올린 게 있어요. 당시에 보면 이게 근데 일단 이게 그거죠. 그림으로 더 어떻게 보면 유명하죠. 그 야구 경기를 보려고 예. 담벼락에 키 큰 그렇죠. 사람, 예. 키 중간 사람, 예. 키 가장 작은 어린아이 예. 있는데 그 박스떼기 박스 발받침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은 가장 어린 아이는 여전히 그 담벼락 높게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네. 야구 경기를 못 본다. 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한계다. 네. 그러면서 더 부족한 사람한테 발받침을 좀 더 많이 놔줘서 이제 다 같이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네. 뭐 그런 이제 식으로 만든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좀 이제 말장난을 심하게 합니다. 여러모로 보면은 뭐 반박도 좀 맞지 않은 소리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글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제 뭐 임종석 글에서 이제 오만과 편견을 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세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 기본소득은 의미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뭐 거기까지 이미 이제 나온 완성된 용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맞는 말인데. 기본소득은 그렇죠. 기본소득에 한정 지으면 그런데 네. 임종석 실장이 당시 실장이 지적한 거는 네.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도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국제적으로도 이건 규약은 아니지만 뭐 학문적으로 정의된 그 개념이 그 크게 다르지 않는데 무슨 혼용을 한다는 말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언어 도단이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한정적으로 그렇죠. 일시적인 지급이기 네. 때문에 요 정도 앞서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본소득 정의 용해. 참 요정 우리 당 사람이지. 죄송합니다. 요정 당원. 네. 뭐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용해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언어 도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노동 요구 없이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덧붙이자면은 그런 게 들어간 거죠. 조건 없이. 네, 그렇죠. 근데 재난지원금은 조건도 있고 부정기적이잖아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랑 비슷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전 국민 지급한다는 거. 이때는 이제 이게 참 어떤 첫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5월에 지급됐으니까 네. 한참 한참 한 달 두 달 전일 거예요. 민주당에서 막 처음에 100만 원 떠주고 그럴 때 그 즈음이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네. 솔솔 나오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질 않나 막. 네, 네, 네. 이거 때문에 우린 방송하게 된 거 아니야 결국. 짜증나. 네,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게시글이라고 할 수 있죠. 물어볼 때 좀 짜증이 나네 갑자기.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기본소득 개념 잘못 잡은 거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 지금 용어 혼용 안 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강변을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BC 세 사람이 있는데 이제 A가 제일 부자고, 그렇죠. 이제 B가 중산층이고 C가 이제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A가 80만 원 버는 사람, 네. 그다음에 B가 20만 원을 버는 사람, 네. 그리고 C는 무소득자. 소득이 없는 네. 소득이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뭐 C한테 기본적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은 현금성 지원, 네. 이제 복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을 이제 지급하기로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거두면 이제 소득이 가장 높은 A한테 8만 원, 그 다음에 중간 소득자 20만 원을 버는 중간 소득자한테 2만 원을 걷어서 그러니까 10%씩 떼가지고 네, 10만 원을 모아서 10만 원을 줬다.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ABC의 소득이 72만 원, 18만 원, 10만 원이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임종석이 말하는 방식의 뭐 공정한 복지일 것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필요한 예산을 3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세 명한테 똑같이 10만 원씩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한테 24만 원을 세금으로 빼고 B한테 6만 원을 세금으로 뜯는다.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소득은 A가 66만 원, B가 24만 원, C가 10만 원이 된다. 이게 더 공평, 그러니까 B까지 같이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더 공평하지 않냐, 용해는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도가 더 많이 네. 해소된다. 네, 완화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야바이냐? 간단합니다. 이거 ABC 세 사람으로 적용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실제 소득 분포, 인구 소득 분포를 따져보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절대 안 나오지. A가 C 전부를 커버리지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안 돼요. 그건 이제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서 기본소득 비판하면서 많이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100대 부자 리스트 뽑아가지고 네, 상위 네. 20%까지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 재산을 환수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300조였냐? 뭐 100조였나?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기본소득 1년도 못 줘요. 그거 가지고. 한 방에 끝나죠. 네, 한 방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재용 재산 다 뺏어와도 기본소득 한 달도 못 줘. 게다가 그게 이재용 재산의 상당 부분은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 주식 떨어지면은 그것도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정말 야바인 거지.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고 딱 세 사람만 해버리면 충분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모델에서 절대 이런 구도가 나오지도 그렇죠. 않는다. 이런 구도가 나오면은 뭐 가능하겠지. 근데 이재용이 한 우리 전 국민의 3분의 1이 이재용이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임종석이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통폐합해도 월 20만 원도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제 그 말인즉슨 뭐 현행 예산안 안에서는 더 이상 추가 복지도 없다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러면 재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뭐 재원 늘려서 기본소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 되려면 최소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월 10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려면은 그냥 대충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원으로 때려 잡았을 때 연간 600조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작년 예산이 659조인가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산 다 털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더 걷어야 되는데. 네. 아니면 이제 뭐 세금, 뭐 쉽게 말해서 세금 2배로 뻥튀를 하든가.
아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오랜만에 불러보는 네.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나 뭐 다른 여러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네. 그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막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뭐 법인세 인하시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세금이 안 거쳐서 네. 지금 예산 균형 예산을 한다고 해놓고서도 오히려 적자를 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그게 그 법인세 물론 세율을 네. 인하시키면은 그만큼 덜 거치긴 하겠죠. 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은 네. 뭐였냐? 회사가 매출이 안 나왔어요. 영업 이익이 안 나왔어. 그래서 아예 거둘 세금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들이 예. 소득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부의 국가 경영의 문제인 거죠. 그건. 훨씬 더 그게 더 훨씬 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이게 세율 이전에 그 경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얘기처럼 네. 뭐 세금 더 걷어서 네. 걷기만 하면은 기본소득을 바로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세금 낼 그 쥐어짤 그게 구석이 있어야지 쥐어짤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힘들게 세금 재원 더 마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더 빨리 망가진다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참 이 오랜만에 봤는데도 이 ABC 말장난 이것 때문에 참 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구나. 이건 정말 단순화 시켜놨기 때문에 요 자체로만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진짜로. 아우 좋다. 네, 현혹되기 딱 좋거든요. 이게 더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네. 막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봐도 이제 어떻게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화 시켜버리면 사실 논리적으로 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 안에서는 논리가 통용이 되기 때문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모델 자체가 틀렸다. ABC 모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매우 잘못된 모델이다. 네.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양반이 이제 또 출마한다고? 네. 그리고 네. 재선 비례의원이 되려고. 네. 네.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기본소득 한번 씹어봤고요. 이런 이야기가 재밌긴 한데 사실 우리는 기본소득이나 씹고 살아야 되는데 당분간 저쪽이 네. 너무 주장이 네. 이제 새로운 주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 그냥 이미 지쳐버렸어. 막 변주를 해야지 이제. 네, 변주를 해야 되는데 엎어치고 쟤네들도 맺히고 해야지. 변주를 안 하잖아. 우리가 이제 변주를 해서 씹어야지. 엎어치고 맺히고 막 돌려차고 막 해야지. 힘들어요. 지겹긴 해 솔직히. 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었지.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할만해지는 거죠. 네. 네, 이게 또 우리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잠시 기본소득 씹어봤고요.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103의 무초님, 달탄양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백삼의 무초님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그 백삼의 무초님께서는 이제 그 무한 현수막 사건으로 네. 오랫동안 이제 재판을 겪으시면서 좀 좀 고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심리적 고촉을 좀 겪으셨는데 이제 승소를 했고 네. 그래서 경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국가 배상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배상금과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비가 네.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저희한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동안 후원 받아 보면은 보통 이제 공이 3개, 4개 그렇죠. 뭐 이제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폰이 띵 떴어요. 그래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막 넣어놔가지고 잘못 본가 싶고 공을 세보고 이게 뭐냐 계속 그랬었는데 이래서 참 저희로서는 엄청나게 좀 무서운 예, 그래서 저희와 이제 정치 신세계에 네. 100만 원을 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참 저희가 받기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이제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네. 그 무한 현수막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이제 했는데 그거 했다고 이렇게 큰 액수를 후원해 주셔서 네. 저희가 한 반나절 동안 당황을 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최소한 뭐 방송 전부다가 맘먹어도 이것 때문에 6개월은 더 해야 돼. 그렇습니다. 네. 받은 그만큼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거야. 네. 큰
후원을 해주시고 게다가 그 후원금이 네. 그 그런 형사 영역- 그렇죠. 배상금으로 나온 거라서 참 네. 저희가 이거를 받아도 되냐 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든 더 쓰고 싶은데 물론 뭐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있던 뭐 이렇게 우리 새로운 미래 중앙당 후원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녹음비 정산에 네. 사용을 했습니다. 네. 뭐 6개월 더 녹음하는 걸로 합시다. 6개월 더 방송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때려치우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수밖에 없어. 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 컴퓨터입니다. 부산사하구 개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070-8742-9595-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 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 컴퓨터 AIR 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도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 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지 안전하게 포장해드려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 고장나서 AS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언제든지 주시면요. 포장에 필요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컴퓨터를 넣어서 웰 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 컴퓨터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2월 이벤트 진행 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65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을 걸고 하는 네. 빅 이벤트. 제가 이제 대본을 새벽에 쓰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6시, 새벽 6시, 오늘 이제 6시, 오늘 새벽 6시에 봤을 때 응모하신 분이 대략 한 336분. 예, 336분인데 조금 더 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응모를 보고 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리트윗 그 인용글을 올리니까 또 조금 이제 리트윗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이런 기회 잘 없습니다. 네. 빅 이벤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래서 네. 많은 참가, 많은 응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운 좋으면 노트북도 하나 나오는데 발로 네. RT 부탁드립니다.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과 호두 강정, 에그타르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 내용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먼저 이제 요게 이제 나와서 보니까 재밌어.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당원이었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제 이거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느 분이 어느 분들은 앞으로 트윗에서 이거 기생정당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기생정당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 이제 민주당과 기생정당 소식들을 좀 볼 텐데 먼저 볼 게 이제 2월 10일 한국일보 기사를 하나 봅시다. 제목이 이래요. 개딸 사랑받던 용해인 요즘 선 넘지마 비판받는 이유는 해가지고 이제 용해인이 그 원래 뭐 지난 총선 때 이제 이해찬 픽이죠. 이해찬 픽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비례로 이제 뭐 기본소득당에서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맞지. 조정식은 시대전환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존재감이 부각되지 못하고 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한 이벤트 있을 때마다 이제 좀 나오는 정도였다가 이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개딸들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된 계기는 작년 이제 그 방탄전국 때 그때 이제 계속 부결표를 던졌거든요. 용해인이.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좀 코멘트를 세게 한 게 있는데 작년 9월달에 이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동료 의원들의 결정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개딸들이 갑자기 환호를 해준 거예요. 용해인 최고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도 용해인 당선시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사이다를 그냥 확 그냥 끼얹어 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다른 당 용해인이 민주당 새끼들보다 훨씬 낫다. 막 그러고 이제 개딸이 막 으쌰으쌰 해준 거야. 네네.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민심이 안 좋다. 이 개딸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용해인한테. 네. 왜 그러냐 봤더니만 이제 1월 18일 날 그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제 이 기생정당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례 순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시민사회와 다른 정당들이 배치를 하고 15번까지. 예, 15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그 이후 순번부터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배치하는 방식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럼 사실상 민주당 비례 먹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이게 지난 총선 때도 네. 이 정도 그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 절반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 대략 1번부터 8번, 7번이나 8번까지 이제 네. 시민단체 외 이제 소수 정당에 네.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 인사를 이제 후순위로 8번 이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배치를 했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이제 시행될지 좀 디테일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그 비례 47석 전부를 준연동형으로 돌린 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30석만 준연동형으로 돌리고 47석을 다 하면은 네. 준이 안 붙죠. 그냥 연동형이지. 그렇죠. 예. 30석만 그렇게 돌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병립형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 총선이랑 똑같이 가는지 아니면 이 비례 그 연동형 비례를 좀 더 늘리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 기생정당이 먹을 수 있는 총 비례 의석수가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뭐 30석이라고 잡았을 때 그래서 이제 국힘이랑 반가야 한다고 치면은 그냥 거의 그냥 민주당 먹지 말고 우리가 다 먹을게 그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이런 소리를 하니까 개딸들이 이제 버럭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개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다 내어라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잘 모르는 게 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야.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취지에 더 맞는 얘기를 용해인 의원이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제도 취지의 기생정당 자체가 온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라디오에서 던졌는데 여기서 당시에 민주당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그 이재명이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 이때 맞네. 이재명 그 젓가락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아니야. 아 맞네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 용현이 이제 더 세게 나옵니다.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기득권 정당이다. 민주당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저거 뭐야? 그러고 들고 일어난 거야. 엄청 까였어 이때. 실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당시 SNS에 야 개딸들 니들 가만히 있을 거냐고 좀 이렇게 좀 용현이 지금 머리숱 잡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막 그랬었거든. 물론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죠. 네. 네. 용인 사무실까지 안 찾아간 게 다행이다. 아 근데 지역구 사무실 없지. 근데 이분들이 참 그 기억이 너무 깨끗하네요. 네. 21대 총선 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용해인 의원이 꽤 높은 순위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막 개딸들이 일어나가지고 안전한 비례를 뭐 비례대표 비례 또 하려고 지금 뭐 이재명을 배신했다. 꿈이 큰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라. 막 기사에서는 이 정도로 소개를 했지만 개딸들 언어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절대. 그렇죠. 그나마 이제 쓸 수 있는 것만 네. 골라서 보도를 했거나 아니면은 각색을 해서 순화시켜가지고 보도를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2월 5일에 이제 이재명이 준연동형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 막 용해인한테 개딸들이 이제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뭐 용해인이 계속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던 게 이재명 수도권 험지 출마해야 된다. 그런 소리도 했고 이제 앞서서 얘기한 이 비례 15번 압박까지 더해가지고 계속 막 쪼아대니까 용해인도 이제 지금 한 발 물러선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2월 7일 날에 이제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배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선 상태긴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정청래랑 김용민 같은 경우는
그거 저 표 나오는 대로 순번 정해야지 뭔 소리냐. 그거는 그냥 병리평이지.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병리평이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 혹은 얘가 무슨 연합이지 이름이? 새진보연합입니다. 새진보연합입니까? 네. 어지간해도 진보적이다. 아휴. 아무튼 뭐 여기는 지금 이러고 있고. 근데 이 또 이제 다른 당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민주당에 이제 슬슬 이걸 뭐 청구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걸 내밀고 있는 당이 또 있어요. 이게 진보당이 네. 새진보연합에 네. 막 지나선가 설 지나기 막 직전인가 갑자기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한다고. 네. 이거 사실 이쪽도 지금 그래 버리면은 용현이 대가리짓 머리짓 그 대장짓 하기 힘들 텐데. 근데 이제 뭔가 서로 합의가 돼 있는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이신점심이 돼 있는지 네. 이쪽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릅니다. 어쨌든 구통진당, 네. 구통진당이죠. 지금은 이제 진보당이 됐는데 네. 민주당에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네. 지역구 15곳을 내놔라. 이 사람은 15를 되게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 교섭단체. 다 당선되면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15석인가요? 15석 정도 될 20석 거예요. 아닌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진보당 현역이 한 명 있어요, 강성희. 강성희요. 네. 이 양반이 이제 울산이지 아마? 울산인가 아니면 창원 성산인가. 네. 뭐 아무튼 이제 강성희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전북 전주리구나 이 사람. 맞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북 갔을 때 행사 있었을 때 맞다. 그 저기 끌려 나온 사람. 네네네. 끌려 나온 거 하니까 또 어저께 또 카이스트에서도 끌려 나갔더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개다리로 약간 말이 세지만은 왜 이렇게 그 동선에 그 좀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좀 냅두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내려야 되나? 이명박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쫄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뭐 경호원이지 별도의 경호 지침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 스타일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게 후보 때였죠. 그게 그 막 주먹 들고 막 네네네. 게. 성소수자 연대였던가 네. 목적이었던 것 뭐 같은데. 별다른 제지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달려들지만 못하게 하는 정도. 네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였는데 사실 그게 훨씬 그림이 좋죠. 굳이 항의하는 사람 끄집어내 가지고 무슨 이득을 본다고 난 그런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 그렇게까지 감각이 없나 싶어요. 심기 경호가 네. 너무 지나쳐요. 네. 이게 뭐 외교적으로 봐도 뭐 국제적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뉴스거리기도 하고 뭐 대내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뭐 누가 좋아? 그걸로 대체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심기도 경호가 되나 그러면 심기 경호는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네. 겪어보지 못해서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 진보당에서 지금 그 지역구 15석을 많이 내놔라는 소리지 말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 출마하지 마라. 우리가 꽂을 자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후보 단일화 네네. 추억을 되살려주는 네. 요구죠. 지금 이제 뭐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 강성희 의원 이외에도 이제 구통진당 시절 이제 그 비례들이 이제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상규 의원. 네네네. 그 다음에 김재현 의원. 김재현. 네. 나 이 두 사람들이랑 다 술 먹었잖아.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 밤샘 토론을 했잖아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네네네. 집에 아직도 그 저기 보라색 배지 있는데. 그거 레어템이야. 이제 지금 구할 수도 없어. 옛날 통진당 배지. 나 그거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요. 잘 보관해야 돼. 아무튼 이제 뭐 이 사람들 뭐 이 사람 포함해 가지고 이제 지역구에 최소 15곳을 이제 민주당 후보 내지 말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확 결합이 이쪽 그룹 안에서도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은 게 얘네들도 이념적으로 너무 차이 많이 나거든요. 기본소득당이랑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그게예요. 거기도 색깔이 안 맞죠. 그렇죠. 네. 서로 노선도 다르고 사실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선거 연합을 하긴 했지만 네. 그 녹색 정의당의 경우도 네. 녹색당과 정의당 사이에 그다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그래도 이제
이만큼 거리가 멀진 않죠. 그런가? 예. 네. 근데 이 통진당은 지금 이 통진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에 한청년 애들이랑은 잘 연결되겠다. 사실 영애하고는 안 맞아요. 이념적으로. 얘를 그 어디 가서 토론시키면 싸운다니까. 10중 8구. 뭐 싸울 주제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긴 그만큼 똑똑한 것 같지도 않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여러 곳에서 청구서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진보당이 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북 전주를 비롯해서 노동자 지지세가 강한 경남, 창원, 성산, 울산 북 등을 양보하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제 진보당 측에서는 이제 이 말을 사실은 무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협상 과정에 이제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는 발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어. 일단 노코멘트인데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근일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기에도. 거의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늘 요구받던 동네거든요. 네. 창원, 성산, 뭐 네. 울산 그렇죠. 북구. 네. 예, 예. 이쪽이 워낙 민노총이 강세 지역이라서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렇죠. 네, 네. 사실 지역 구민들 입장으로 보면은 뭐 모르겠다. 이쪽 동네들은 그나마 돈이 잘 도는 동네들이라 가지고 뭐 국회의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그 경기가 확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동네 경기가. 네네. 어차피 뭐 거기는 이제 대기업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이니까. 제조업 거의 막 핵심 우리나라에서 제일 쏠쏠한 대기업 핵심 그 생산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동네니까. 네네. 그렇긴 한데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인물로 돌리면은 동네에 좋을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참고로 이제 진보당 총선 목표가 이렇다고 해요. 지금 이제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원내 교섭단체 20석 구성. 20석 맞네. 20석이네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이제 지역구 후보자 공고를 냈고 그래서 현재 83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지역 출마자들을. 근데 이 중에 최소한 이제 15명은 당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요구를 다 들어주면은 통진당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 국회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그동안 추측했던 거 통진 잔당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건 저는 조금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익히 기억하고 있을 만한 얼굴들은 지금의 그 진보당에 그대로 다 그렇습니다. 네. 자리를 지키고 있고 네. 이제 뭐 강 의원이나 네. 뭐 이제 그런 네. 이제 구 한총련 인사들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경기 동부연합 뭐 이런 데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통진당 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통진당에 있었으면 뭔가 그 활동을 했을 거고 거기에 관련된 이력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시민단체 활동한 거 말고 이력이 그 정당 활동한 이력은 없거든요. 여기도 워낙 그 모래알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좀처럼 연합이 잘 안 되죠. 그리고 하긴 여기도 또 이념적으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또 이쪽도 그 엄청나게 쪼개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파벌화되고 그러면서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세기 때문에 패권적이죠 상당히. 네. 네. 뭐 아니면 도식으로 네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아무튼 이 기생정당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사리판이 되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이제 이 민주당 안에서도 또 보면 이제 자객 영입, 자객 공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심지어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예요. 네. 경기도 광주 을에 문학진 의원이 얘기한 기사인데 이게 이제 2월 13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27일 날 문학진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이 그 광주 을 공천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아유 형님이 꼴찌인데요. 그러니까 형님 꼴찌예요. 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불출마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제 뭐 사실상 불출마를 이제 네. 하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은 네네. 돌려 말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문학진 의원도 자신이 이제 자체적으로 네. 여론조사를 돌려서 얻은 결과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가 1등이란 말이지.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안규백 거기가 이제 전략공천위원회인가? 하여튼 그 공천관리위원회인가? 네. 네. 안규백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야 너네 이런 조사한 거 있냐? 네. 하고 물어보니까 네.
저희는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은 당에 책임 있는 그 선거 조직에서 네. 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네. 이재명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랬거나 네, 네. 그거 없이 그냥 던졌거나 둘 중에 하나지.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경기도 팀이라고 일명 불리우는 이재명의 네. 비선 조직이 네. 지금 공천 과정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문학진발로 많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불거진 상태죠. 네. 아니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르는 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당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 꼴찌인데 불출마할 생각 없냐 이런 냄새를 싹 풍기니까. 네. 상당히 그렇죠. 이게 근데 또 문학진 의원 나름 또 자기가 친명이란 말이지. 그리고 형님 소리 들을 만큼 좀 나름 친분도 갖고 있고. 친명이라고 할 만한 게 이재명이 이제 특보 정치를 하잖아요. 네네. 문학진 의원도 특보였어요. 정무 특보 단장 대선에서. 네네. 이 정도면은 뭐 그 찐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양반도 찐명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이 광주 을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네. 당대표 특보를 지낸 네. 안태준 네. 이 사람이 찐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그치. 그러니까 당대표 밀리는 거지. 특보랑 그 대선 때 뭐 잠깐 특보 지낸 거랑 또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 불편한 거야. 네. 그럴 수도 내 있겠구나. 머리 위에 네. 있을 것 네. 같으니까. 근데 또 이 사람 외에도 지금 또 이제 경기도 출신 인사들이 두 명이 더 들어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뭘 보고 들이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덕흠 박덕동 발음도 박덕동 전 경기도 의원이랑 신동현 전 경기 광주시장 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 치열하네요 이 네. 자리. 근데 안태험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그러게요. 당대표 의중에 따라야지 뭐 그러니까. 어쩌겠어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거 보통이 아니죠. 네. 응? 공천에 관여하는 비선 조직이 있다. 그렇죠. 이거 사실로 밝혀지면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 민주당에 네.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당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역구 출마자들이 이제 내기 시작하면은 잡음이 없진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불만 가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그거는 미리 좀 각오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 자본에 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이라는 게 좀 투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당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해 그게. 이거 좀 이 케이스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개판이잖아. 공천 돌아가는 게. 이게 뭐 지난 총선 때도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뭐 네. 이런 식의 비선 조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게 네. 그 당내 공천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나 그런 조직들을 네. 다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잘 채워놨거든요. 이해찬 네.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박시영 있었던 그 윈지 코리아 대표하던 그 사람 그 전략 사이드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윈지 코리아는 이제 그 네. 경선 여론조사 네. 실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동시에 이렇게 컨설팅도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완벽히 김어준 팀이었다.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고양이 어쩌고 뭐 그런 네. 것 몇 개의 이제 그런 네. 컨설팅 그룹들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 고양이 모시기 거기가 지난 총선 때 제일 많이 벌었어요. 벌기는. 거기가 민지 전 대표가 만든 업체일 걸? 박시영 전 대표 그럼 그 누구 아니야? 네. 아무튼 그 고양이 모시기 거기가 제일 많이 땡겼어요. 땡기기는. 네네네. 자, 하여튼 그래서 뭔가 말 나오기 좋다. 이해참 때랑도 뭐가 다르다 이거는. 네. 교통 정리도 안 되고 있고 뭐 그렇죠. 지금 보면 이거 아니더라도 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문학진 케이스를 봐도 보면은 이 양반도 거의 되게 이제 안심할 만한 그렇죠. 친문 그룹이었는데 완전 안심할 만한 안전빵이라고 사람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찐명이라고 훅 치고 드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막 난리 나는 상황인 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윤정석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호험제 아니면 나오지 마라. 이게 근데 이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케이스는 참 애매합니다. 네. 이게 뭐가 그러냐면은 네.
그 중구 성동갑이잖아요. 그 지역이. 네. 거기가 이제 원래 임종석 의원 네. 지역구였거든요. 네. 그거 거기를 갖다가 이제 홍익표한테 넘겨준 겁니다. 홍익표 지금 저기 서초로 출마했는데? 그러니까 홍익표가 거기서 이제 다선 이제 제법 체급이 올라가고 나서 네, 이번에 이제 자기는 험지 출마하겠다고서 이제 서초을로 딱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시 복귀를 하겠다. 예, 임종석 정도 되는 체급이 네. 물론 얼마나 꿀을 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비서실장까지 했으면 그렇죠. 제법 이제 올라갔는데 그렇죠. 하니까 좀 가오가 안 산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모양새가 안 나오긴 하죠. 여러모로. 네. 그러면 일단 당에서는 빨리 자리를 어디 하나 잡아주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닌 거 보니까 그냥 나오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디 그 잡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출마하라고. 근데 추미애가 거부를 하고 자기가 가려는 짓고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니까 또 그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 보면은 뭐 말하자면 임종석이나 추미애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물급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출마길을 이렇게 좀 당에서 애매하게 자꾸 이제 흐리거나 거의 뭐 불출마를 그 권유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또 이제 그런 뭐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총선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이제 지금 뭐 예상에 따르면 이재명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아니면은 친명 바지를 내세울 것이다. 이제 그 정도 그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치명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임종석이나 뭐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 윤영찬 의원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뭐 우리가 당권 잡으면 된다.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저거 내가 몰아낼 거다 내가. 뭐 그런 말까지 들어가서 이제 더 이러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참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거기에 발끈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얘기에 이재명은 이렇게도 모르나 다들 뭐 좀 그렇게 알랑방귀 좀 껴준다고 뭐 그 다 들어줄 것 같아. 아 그리고 당내 상황을 보면 뭐 임종석 실장 그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다 생각하나? 그러니까 설령 당선되더라도 뭐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이 당원 성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친명 아니면 안 돼요 지금은. 매우 힘들죠. 이재명 뭐 다시 당대표 나오는 건 저는 무리 없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 이 수준이면은. 네네. 그래서 참 이런 뭐 남의 당이니까 재미있긴 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2월 15일 날 최성 전 시장님께서 백브리핑에 출마란다. 백브리핑에 출연하셔서. 백브리핑에 출연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방송 장소는 그 최성 시장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백총이 이제 원정을 간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최성 시장님이 근데 백광현 앵커를 강제 출연시켰지. 나 좀 여기 찍어라. 근데 왜 그 최성 TV를 안 나오고 백브리핑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장비도 심지어 그쪽 장비 썼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걸 왜 백브리핑으로 송수를 냈지? 참 이해가 안 돼. 백브리핑이 지금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제일 형이야, 큰 형이야. 근데 최성 TV의 백총이 사회를 본다 그러면은 또 그만큼 또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최성 시장님이 이제 유튜브의 생리를 이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자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찍어내는 그 스타일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안심시키는 방법, 막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덕담, 뭐 왜 공천 받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격려. 보통 이제 그 후보나 아니면 이제 출마 예정자들이 이제 그 공천 심사 받기 전에 이제 면접을 거치잖아요. 네네네. 면접 받기 전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보면 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그 즈음에 나온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에 좀 밀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면 또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이 도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해명 같은 걸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막상 면접 들어가 보면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덕담해주고 뭐 그냥 막 분위기 되게 화기애애하고 막 농담도 주고받고 막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네. 이런 경우는 그냥 낙천 확정이라고 합니다. 싹 띄워주고서 그냥 콱
컷오프 시켜버리는 거죠. 그 이제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입시켜 보면 이를테면 자기가 평소에 비명이나 반명으로 찍힌 사람이다. 혹은 이제 뭐 체포동의안 부결한 의원으로 소문이 났다. 뭐 소문이 나 있다. 아니면 뭐 이낙연 캠프 출신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각올라고 들어가는데 이런 걸 안 캐묻는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곡선 날아간 거다. 날아간 거다. 분위기 좋다고 네. 좋아할 게 아니라 분위기 좋은 게 잘못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지금 보면 이제 많이들 그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의원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뭐 서른 의원도 그렇고 지역구에서 이제 좀 기반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확실한 디펜딩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경선부터도 내가 이긴다. 확실하다. 이제 그렇게 자신만만해한 경우가 있는데 이 케이스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지.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당에서 이제 출마를 하시려는 뭐 장덕천 시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좀 최시종 실장 같은 경우 지난 박시종. 박시종 최시종이요. 죄송합니다. 네. 박시종 실장 전 총리 비서실장. 네, 실장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총선 때 이걸 겪었잖아요. 한번. 네, 그렇죠. 그 투표에서 이겼는데 재투표해가지고. 장덕천 시장님도 겪으셨나요? 네, 장덕천 시장님도 비슷하게. 그 맞다. 부천시장 못 나가셨지. 네. 뭐였더라? 무슨 그 여론조사에 아무튼 그 결과 제대로 안 알려주고. 네네네. 뭐 그렇게 이상하게 그냥 당신이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났지.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뭐 그 결과 좀 그 데이터 달라는데 데이터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뭐 그랬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숫자 장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심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물론 밑밥은 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여론조사 같은 거 돌려가지고. 근데 지금 좀 그렇긴 한 게 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꽂혀서 돌린 여조를 봐도 거기도 지금 그 저기 자격은 가 있거든요. 아 부평에. 네. 네네. 근데 안 돼. 그리고 저기 누구야 박용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봉주가 있잖아요. 네네네. 정봉주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 네. 둘이 합쳐도 지금 박용준한테 안 돼요. 거의 그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데 정봉주는 지금 자신을 하고 있지. 백바지형 역시. 이승훈이랑 합치면 이긴다고. 근데 그 여조도 여론조사 꽃이에요. 문제는. 그게 가피오스님도 트윗에 몇 번 했지만 그 여론조사 꽃에 나온 결과랑 그 각 의원들 자체 조사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죠.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또 야래를 안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비교적. 그래서 왠지 못 믿겠어. 김호준이 하는 거라서. 김호준은 나에게 모든 면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뭐 장사치로 이제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입장이면 뭐 굳이 이제 장난까지 쳐가면서 돈을 벌 필요는 있나? 뭐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공천 발표를 공천 이제 확정 발표를 최대한 늦추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면은 그냥 나와서 우리 당 오십시오 그냥. 그게 가장 깔끔하죠 사실. 네. 어저께 또 이제 2차 공천 발표인 거 났던데. 그렇죠. 그거 보고 이제 한 가지 안심을 했는데 고민정 넘어올까 걱정했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게 됐다. 네. 고민정 당수 공천이더라. 거기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나 봐요. 자격이 안 갔나 봐. 하지만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거기잖아. 오신환? 네, 두라나 오신환. 오신환 뭐 오신환이 이길 것 같은데 고민정이 지역구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아요. 뭐 저도 이제 그 지역구 사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동네에서 움직일 때 카메라를 3대씩 붙여서 다닌대. 연예인병 걸렸다고. 브이로그 찍으면서 움직이는구나. 맞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전에 보니까 그 의원실에서 뭐 떡볶이 먹은 거 막 올리고 그랬다가 욕 먹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나경원도 짜장면 먹다 욕 먹었는데 그거 왜 올려 그런 거. 뭐 꽤 옛날 얘기죠. 나경원 이야기니까 지금 이제 그 추미애랑 나경원이 붙으려고 그러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추미애랑 나경원. 근데 나경원이 거기잖아요. 이수진 의원 지역구잖아. 동작 을인가 동작 갑인가. 동작 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판사 대결. 이 이제 이수진에서 추미애로 바뀌냐 마느냐. 뭐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제 나경원이 추미애가 근래에 계속 뻘소리하고 엄청 대단한 소리 문재인 정부 까는 소리 엄청나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트윗에서 어느 분이셨나 그 남누구님이셨나 이제 뭐 이제 새로운 국상이다 확실하게 추미애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전통의 국상이 나경원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 나경원에서 추미애가 그게 뭐 계보가 있죠. 이제 전욕 네, 그렇죠. 씨부터 해가지고 네. 게다가 이제 그 주어 없음으로 나경원이 확실하게 네. 국상의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추미애가 지금 확고부동한 국상의 자리로 올라간 거는 저는 이제 나경원이 그 저기 뭐 윤석열 정권 초반에 그때 이제 무슨 위원은 아무튼 네네네 맞아요. 그 장관급 자리 하나 받았잖아요. 네, 위원장 하고 있었죠. 위원장 하고 있다가 갑자기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대표 경선한다고 던지면서 뻘소리하는 바람에 아주 그 저희 대통령실로부터 심하게 한마디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가도 정말 입 닫고 쥐 죽은 듯이 있었다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나경원의 국상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사이에 추미애가 날뛰어가지고 국상 이미지를 이어받았는데 그런 나경원도 지금 딱 그 추미애가 카운터로 붙으니까 아주 그냥 말을 잘해요. 추미애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보수의 어머니다 추미애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보수의 어머니. 윤석열 정권을 잉태했다. 네. 그리고 저기 뭐 이제 과거부터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고 그거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추미애가 진정한 보수의 어머니다 그 소리를 한마디 딱 해버리는데 그게 추미애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게 이제 상대가. 윤나땡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윤나땡 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추나땡. 네. 근데 이제 이쪽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지. 뭐 추미애 지금 거의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뭐 그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뭐 이재명이 뭐 내 말 잘 듣는다 뭐 이러면서 내가 짜겠다. 누나 알지 뭐 이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자기가 센 사람이다 이런 걸 어필해놨는데 뭐 결과를 두고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드디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복당을 했습니다. 네. 언니는의 주인공 네. 이원주 전 의원입니다. 왠지 그 이현주 의원이 복당을 했기 때문에 그 저기 누구야? 광명 양기대 의원. 아니 저기 거기 말고? 이현주 하면 이제 대비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탈당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신나게 관전을 하고 계실 거다. 아니 뭐 저 책 쓴 거 마무리하러 간다 그랬는데 네. 그 책을 다 쓰고 마무리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대로 소식이 없네. 네. 그냥 거기 있지 말고 그 책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당이나 오시지. 박영선 의원 하면은 위치 선정의 그러니까요. 달인 아니겠습니까? 인자기급의 위치 네. 선정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안 오시면은 안 오시는 대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이제 이현주가 16일 날 이제 복당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옛 정치적 동지들 그리고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 하려 한다. 안철수 현상에 들떴던 저는 새 정치를 꿈꾸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원과 지지자들 동료 의원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여기까지는 뭐 아주 정석적입니다. 본인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이제 새로 돌아오는 이제 옛 그 동지들에게 네. 사과의 말씀을 올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합니다. 양당 모두 깊숙이 경험해 보니 그래도 민주당이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최소한 있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을 확 띄운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를 좀 더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선한 의지만이 아니라 선한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문장은 정석이긴 한데 그렇죠. 개딸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뭐 제1야당 민주당에 내면 누가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일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하고 차담을 또 가졌어요. 이것도 차담 들어갔다 나오면서든가 들어가기 전이든가 이재명 만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이재명이 이제 막 그 특유의 예전에 그 검사 만날 때 어떤 그 웃음이 연상되는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막 고향에 돌아온 걸 축하한다. 뭐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무관심한 정권에 경종을 울리는데 같이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이현주 의원의 이제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갔죠. 그다음에 반미당으로 갔어요.
네네. 거기서 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갔어. 그러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거 상당한 전이면이죠. 이 정도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은 그냥 하나로 봐도 되긴 하겠네요. 뭐 그렇긴 하죠. 이거는 그렇죠. 네. 포대가리만 된 거니까. 네. 뭐 아무튼 최소한 이제 정당을 5번 바꾼 거지. 미통당 국힘 하나로 봤을 때. 네. 전이면이잖아요. 그래도 역시 우리 피닉제 정도 되는 사람은 없네요. 뭐 근데 전이면이 그 보면은 의외로 꽤 있습니다. 의외로 있는데 이 전이면들이 그냥 뭐 그렇게 당만 옮겼다 그러면 또 그렇게까지 또 막 뭐 비판받을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정당 옮기는 게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이제 그 자기 뽑아준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배신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나마 처신을 잘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처신을 잘 하지는 못했고 과거에 이제 썰려 놓은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합당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거 SNS에서 물어온 것 같은데 이현주 관련해 가지고 합당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퍼다 날렸거든요. 과거를 이걸 이제 근데 조선일보에서 물어가지고 보도를 때렸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21년 그 9월 22일 날 이현주가 페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요거를 재발굴을 한 거지. 당시에 이제 홍준표가 이 9월 22일이니까 대선 경선 국면이었잖아요. 네네네. 이때 이제 국힘당 홍준표가 이재명을 저격을 했어요.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결제 이제 하라고. 네가 그렇게 정말 무고하면 특검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재명이 이제 홍준표가 폭군이다. 그러면서 뭐 연상군이 연상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거기 관해서. 그런가? 홍준표도 뭐 자기 쪽대로 움직이는 인간이긴 하기 때문에 폭군이라면 폭군일 수는 있지. 근데 이제 연상군은 좀 그렇게 막 칼질을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이 아저씨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연상군이라는 워딩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현주가 페북에 글을 올려요. 네네. 근데 솔직히 연상군하면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폐륜적 행태로 유명한데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연상군과 가깝지 않나. 셀프 디스인가. 그러다 연산제명 될 것 같다. 이거 이제 개딸들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재명한테 살살거린다고 봐주면 되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네. 머리 쥐어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은 또 이런 사람 어떻게 또 다시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뭐가 궁해도 그렇지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만큼 양기대 의원이 싫은 거 아닐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양기대 의원은 이게 이낙연 캠프에도 계셨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 때 후보 경선 때 전해철 의원과 더불어서 그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게 붙지는 않았잖아요 이재명이랑은. 나름 또 공격을 했죠. 왜냐면 이재명이 그때 지지율 1등이었으니까. 그러면 전해철은 뭐 양문석으로 된다고 보나 지금? 일단 그쪽 여론조사 상황은 양문석이 좀 제법 나오긴 하죠. 네. 개딸 등이 없고. 네네. 홍영표 의원 같은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참 그냥 이렇게 계시지 말고 그냥 나오시라고. 우리 당에서 그냥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편하게. 네. 맞는 데서. 네. 물론 이제 본선은 나오면은 표가 갈려가지고 당선되기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그만큼 또 당원들이 또 열성적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거기서 들은 걸 보느니. 그리고 또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이게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렇죠. 선거법 위반으로 제법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궐도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의 당 얘기는 이 정도 해보고요. 네. 이제 우리 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9일에 전격적으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전격 통합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이 되었죠. 네네. 오늘 이제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저는 좀 괜찮았던 게 이 통합의 공을 이제 연 대표님한테 많이 돌렸어요. 네네. 연 대표님이 큰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이 결단에 이제 사의를 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날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당보다 낫다. 아, 네, 네. 그때 처음에 이제 뉴스 떴을 때 저희도 솔직히 좀 걱정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도 막 반발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당면 결국 새로운 미래 못 쓰게 돼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SNS 켜서 들어가 보니까 다들 개미당에 비하면 낫다. 막 개신난당 된다. 막 그러고 엄청난 태세 전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보면 또 개미당 사태가 나름의 또 그 예방주사 효과를 주는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그 세상의 앞날은 알 수 없다.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웹자보가 그때 안 나왔었어요. 네. 그 그렇죠. 웹자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아니었어도 어떻게 수습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 웹자보 누가 만들었는지 참 큰일 하셨어. 네. 물론 그분 만드신 분은 좀 내상을 입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들지만 욕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제 2월 14일 날 양경숙 무소속 의원이 이제 입당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더시당이었나 열민당이었나 헷갈린다. 더불어시민당이셨을 예. 겁니다. 비례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이후에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명의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뭐 허위 명의였나 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관련 법률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무죄를 받아서 네. 사실 바로 복당하실 줄 알았는데 복당이 안 됐어요. 복당이 안 됐어요. 네. 네, 안 되고 있었고. 그게 당시에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당직자였기 때문에 맞다. 복당시키면 당직자하고 그 뭐 관계에 문제가 있네요. 뭐 어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핑계를 대가지고 배척을 했어요.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양정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낙연 계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은 이낙연 계 쪽이랑 좀 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시당 측에서 끌어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아무튼 다만 뭐 이석현 의원께서 이제 SNS에 네. 이석현 부의장님, 네.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 네. 양정수 의원께서 이제 그 국회 정론관 네, 예약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교감이 좀 있었던 네. 상태고 그리고 이제 14일 날 복당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15일 날 안 그래도 그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날짜가 15일이었는데 14일 날 양정숙 의원이 복당하신 덕분에 그 개혁신당 이제 그 현역 의원수 5명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 총 6억 원. 6억 6천만 원 정도를 6억 지급받게 됐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교감이 있었어요. 이 양정수 의원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들어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요 이제 경상 보조금 날짜를 염두를 해두고 늦어도 14일까지는 오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주고 오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막 그 이제 13일, 14일 되면서 저 한 명만 더 있으면 그래도 액수가 확 달라지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많이 그러면서 누구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그 즈음에 뭐 문제 있는 사람 누가 들어오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끼고 이제 양정수 의원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꽤 많은 돈을 우리로서는 꽤 큰 금액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통합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 이 날짜가 다가오면서 뭐 김종민 새로운 미래 대표께서도 한 분 정도는 확실하게 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더 많이 궁금했었죠. 네. 뭐 오영환 의원이 오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근데 이제 이 지급 금액이 지금 이제 3월 요즘 이제 2월 15일 날 6억 원이 6억 6천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현행 5명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3월 25일 되면은 이제 선거 보조금이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또 한 20억 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5명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좀 야박한 소리긴 하지만은 뭐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만 양정숙 의원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26억 원 가량의 효과를 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좀 사람들 민주당에서 빨리 그 좀 탈출들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선거 보조금 좀 늘리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특별당비 납부 러시가 있었죠. 16일 날. 네. 그러면서 이제 연 대표님이 이날 이제 이거 계좌가 나온 것도 15일 저녁 오후 너무 늦게 네네. 되면서 이제 계좌가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아직까지도 당비 납부 인증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의 말씀에 따르면은 네. 계좌가 열린 지 1시간 만에 1억이 모였고 3시간 아닌가? 3시간인가? 네. 3시간 네. 정도 만에 1억 원이 모였고 네. 그다음에 무난하게 8억은 넘어설 거라고 하루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죠. 3억이구나. 3억, 네. 3억.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연 대표님이 이제 16일 날 그 감사글을 올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후원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딱 맞는 표현을 찾기 어려울 만큼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새로운 미래가 어떤 처지인지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뜻을 깊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드릴 말씀은 고맙다는 것입니다. 정치 후원은 처음 해본다. 돈 빠져나가는데 기분이 좋다. 이 날을 위해 아껴놨다가 보낸다. 숨통을 트이게 해주어 고맙다. 정성과 함께 보내주신 염원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이라거나 적어서 미안합니다 같은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씀이 더 아프게 합니다. 후원하지 못하신다고 미안해하지도 말아주세요.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헤아리며 하루하루 헤쳐나가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후원금 관련해 가지고 그 정치자금법을 살펴보면은 뭐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후원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이건 다들 아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만 원 초과 금액 같은 경우는 그 3천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15% 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은 네. 25%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10만 원 기부했다 그래도 종합소득 산출액이 10만 원 미만이면은 뭐 이제 공제가 안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세금 잡히는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 그 세액 공제 받으실 분들은 이제 그 영수증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글 폼이 떴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실 텐데 요 구글 폼 주소는 저희도 이제 방송에 올려놓을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은 게 세액 공제를 설령 안 받으신다고 해도 요거에 지금 당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출처가 분명한 그 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통장에서 만약에 실명을 보냈다고 해도 이름만 딱 찍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면 경찰이 영장 들고 와가지고 은행 가서 물어보지 않나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신청 그 영수증 받으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신청을 하시겠지만은 영수증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해도 요 영수증 신청 구글 폼 들어가셔가지고 쭉 작성을 해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개인정보 동의란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개인정보 미동의에 체크해 주시면은 영수증만 발급 안 되고 거기에 적혀 있는 그 개인 신상 데이터는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작성을 해주시는 게 당에서 이제 요 처리를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해주시면은 뭐 지금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설 연휴 전에 통합이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어제 그 당비 납부까지 해가지고 좀 이제 여러모로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좀 이제 다들 좀 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첫 통합된 상태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갤럽 조사. 네, 2월 3주차 조사인데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하고 네. 16일 바로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 이제 기대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어요. 네.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이 4%, 네. 그 다음에 이제 녹색정의당 2%, 기타 등등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층이 24%예요. 네, 아직 무당층이 24%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럽에서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총선 다수 후보 당선이 되기를 희망하는 정당.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1%,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지대라고 했습니다. 네네. 제3지대 18% 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총선 지지 의향 여부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지 의향이 있다가 42%였고요. 네. 민주당은 36%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 우리죠. 네. 15%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 11%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녹색 정의당이랑 우리 당이랑 합치면은 26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제3 그 뭐야 제3지대 18%. 네, 제3지대 18이랑 이 저기 뭐야 우리 당 지지율 어디 갔어? 우리당 지지율. 아니 이제 제3지대 18이 아니라 그 정당 지지도에 보면 무당층 24에다가 우리 당 4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보면 대략 비슷하게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 그 저기 뭐야 무당층 지지율을 우리가 좀 더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의당 쪽에 붙어 있는 무당층 지지율을. 네네. 이게 그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당명이 아직까지 통합된 당명이라는 게 많이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개혁신당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그 지난주 무슨 수요일쯤이었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회의에서 최고위원회. 네, 최고위 회의에서 그 매체들에서 지금 그 정당별로 패널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당에서 대표로 나갈 사람은 아직까지 그 섭외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양당에서만 한 명씩 불러가지고 그렇죠, 우리 당을 까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다. 시정해 달라 그런 이제 말씀을 좀 강하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좀 대외적으로 덜 알려진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합당을 했지만은. 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일 거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점은 뭐 언론사의 제보들도 요청도 해야 되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지자들 그 당원 지지자들이 발품 팔아야 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지금 총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다가 15% 나오긴 했지만은 확실한 지지도는 지금 이번 주는 현재 4%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뭐 좋게 볼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 합당하면서 이번 주 여론조사에 한 8% 정도 나와주면은 충분히 치고 올라갈 뭐 그 근거가 말했는데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 정치평론들이 꽤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니까.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오늘 뭐 기자회견 한 해 만에 그러면서 좀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졸인 것도 있고 여러모로 당 안팎으로 다 볼 때 좀 위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볼 근거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녹록하지는 않죠. 네. 녹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전격적으로 통합선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겠느냐 과연.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지자들은 과연 잘 결합을 할 것이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우리 추호 영감님이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문. 그 양반은 지금 요즘 언론이 부르는 건지 그 양반이 언론에 들이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둘 다라고 보이긴 하죠. 네. 네, 둘 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네. 접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님하고도 좀 만난 적이 있다고 했었어요. 아니 그딴 거보다 사무실 네, 건물이 사무실 같아가지고 건물이 같아서 네, 뭐 어쨌든 이제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통합에 굉장히 부정적인 네. 시선을 갖고 있었고 왜냐하면은 성향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싸울 일만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안 합치는 게 나을 거다 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통합론과 자강론이 있다고 하면은 네. 자강론파, 네. 뭐 이런 강한 자강론파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입장을 그대로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최소화하려면은 이미 뭐 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뭐 이낙연 대표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을 네. 다 그냥 완전히 다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뭐 대권 도전 같은 것도 이제 네. 그냥 포기 의사를 네. 밝혀라. 뭐 이런 굉장히 네. 우리가 삼키기 어려운 얘기들을 네.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 뭐 긍정적인 거는 자기 그 여기 안 들어온다. 네. 공천위원장 이런 걸 할 생각 전혀 없다. 뭐 안 들어오면은 그 뭐 안 들어올 생각도 없는 양반이 저는 왠지 그 말이 불러줘라고 말하는 건 나는 자꾸 들리는데.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분 취향이 네. 확고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전권을 네. 줘야 되는데. 정권 되게 좋아하지. 네, 전권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우리는 정권 못 지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정권 줘야 될 이유도 없지. 사실 이준석 대표도 정권을 굳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줄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저기 김종인이 받는 게 뭐 이준석 대표한테 정권 주라 그런 그 조언 있잖아요. 네네. 뭐 이낙연 총리님이 대권 포기 선언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 뭐 포기 선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국민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대권은 포기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언더 여론이 모여가지고 이낙연 대표님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든지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얘기지. 지금 당장에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스운 소리고. 다만 그 두 개 제안 중에 이준석 대표한테 정권을 줘라. 저는 그거는 뭐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 머리 터져 죽을 거야 진짜로. 이 당원들이 좀 성질 더러운 당원들이야 말이지. 뭐 그렇게 하고 일단 이분은 외부인이니까 네. 그리고 그냥 언론에서 좋아하는 네 그냥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언론이 좋아하는 말을 잘 해주기 그렇죠. 때문에 꼭지를 잘 뽑아주죠. 네. 네. 그리고 거의 원하는 대로 뽑아준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론사들이 가장 원하는 얘기를 네. 해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니즈가 서로 잘 맞는 거죠. 현재로서는 거의 엔터테이너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설득력이 없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나름의 설득력은 갖고는 있고 근거도 네. 갖고 있고 다만 이제 뭐 그 얘기대로 꼭 해줘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은 네.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네. 대권의 디귿자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아, 맞습니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에요. 이거는. 네. 네. 그 말 하는 것도 웃기지.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일련의 상황, 그러니까 네. 이제 통합을 하고 나서 이제 통합하기 전에 개개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네. 많이 모자란 상황.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배추도사라고 요새 알려져 있는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특이한 헤어스타일로.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 어저께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셔서 한 얘기가 네. 이거는 뭐 거의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큰 어떤 두 세력이 결합을 해서 네. 이제 지지율을 뽑아 보면은 네. 원래 네. 합치고 난 다음에는 네. 합치기 전 지지율을 더한 것보다 네. 낮은 상황에서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그 지지자들의 약간 로스 같은 네. 손실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통합을 하면은 그 기존 세력들이 기존 세력들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양당 네. 그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위기감을 느껴서. 네네. 그래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올라가는 네. 그런 조사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네. 사실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텀이 있다고 해요. 네. 실제 지지율이 얼마나 이제 끌어올려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네. 네네. 한 달 정도.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죠. 네.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배종찬 씨 같은 경우는 한 3월 중순이네. 그러면. 3월 초, 네. 3월 초 정도. 그러니까 총선 한 달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놔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지지자들의 결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네.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합당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합당된 거는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은 화학적 결합까지 바라는 건 무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우리 스스로도 우리 틀을 깨야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융화될 수는 없더라도 뭐 그것까지 바라는 건 지금 시간도 너무 없고 하니까 무리일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해해 보려는 저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해 보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화학적 결합의 이제 첫 단계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근데 이제 그게 선거 때까지 확실하게 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화학적 결합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의 시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쟤네들 뭐 저기 합당했는데 뭐 서로 간에 뭐 시큰둥하다 못해 싸우고 그래버리면은 뭐 저거 그냥 펴받으려고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야.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치 개혁에 대한 희망을 우리 당한테 걸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 기득권에 그 서로 싸우기만 급급한 그런 정치가 싫어서 나왔다고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그렇죠. 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정치 혐오도만 더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 저는 이 틀을 깨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게 비단 또 이제 그 구개혁신당 당원들이랑 새미래 당원들이랑 그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더 내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그 우리 측 당원들, 그러니까 새미래 당원들 이분들 간에도 사실은 옛날 문파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부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룹들이 또 쪼개지고 하면서 이게 뭐 그룹들이 쪼개진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서 서로를 좀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부터. 근데 그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네. 제일 처음이 됐던 게 이제 제명 집회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왜 이정열 네. 이제 전 판사죠. 네. 전 판사 이제 이정열 변호사가 그 사건을 이제 하나 네. 수임을 해 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크게 갈라짐이 있었죠. 최빠 그렇죠. 일명 최빠와 네. 예, 뭐 문파 네. 그러니까 문파 쪽에서 이제 최빠 네이밍이 네. 나오게 되면서 네. 그 이정열 변호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네. 큰 싸움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 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소총 씨 다음으로 김윤아 이제, 씨. 네. 이제 집회 네. 주최자 네. 하면서도 약간 네. 다툼이 있었고 네. 그런 식의 일련의 어떤 다툼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그런 게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조금씩 깨져 나가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파편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는 중간에는 또 어느 팟캐스트를 더 지지하느냐 근데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또 파벌 갈리기도 약간 했었죠. 있었고. 네. 어쨌든 좀 커지기보다는 좀 작아지는 방향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흘러왔었다. 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쭉 돌아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그 당시 다 이제 문파로 뭉쳐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냐 아니냐로 일단 갈라선 게 있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진짜로. 네네. 근데 그렇게 갈라선 문판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쪼개지고 파편화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파편화돼 가지고 실제로 완전히 그 뭐 지지 그룹도 다 이탈했냐면 그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렇게 파편화되면 될수록 그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힘이 이제 약해져 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지층한테 그 주도권 완전 뺏겨버린 이유 중엔 그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진짜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둘러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그리고 옆에 약간 신기한 친구들이 등장했죠. 네. 뭐 그리고 그렇죠. 팸코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지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셈인데 네. 이 친구들하고도 뭐 같이 갈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뭐 억지로 막 끄집어대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굳이 너무 적대할 네. 게 아니라 그냥 물론 이제
토론 자체를 하지 말자 아니면 그건 뭐 아니죠. 비판 자체를 네.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과격한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일명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정당성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리돌림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리돌림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말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쪽 바닥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진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있는 사람이 다라니까 우리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마저 쳐내버리고 나면은 누구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불안감을 던져준 네. 이준석 대표에게 한마디를 해보자면은 네. 그쪽에만 당신 지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같이 가게 되면 우리도 당신 지지자가 될 될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쪽도 좀 쳐다보고 봐주고. 그러니까 우리나 이준석 그러니까 그 구개혁미래당 당원들이나 마찬가지로 다들 바라는 게 확장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확장은 개혁신당 울타리 안에서 확장을 해야 하니까 서로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끼리도 확장 안 되는데 뭐 밖에 나가서 뭐 누구를 데려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많단 말입니다. 네. 통합하고 나서 네. 그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네. 구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했다. 지금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펜코 오늘 이제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살짝 둘러봤는데 네. 뭐 이렇게 비판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네. 이준석 큰일 났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그 좀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도 있다는 게 약간 연면드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러면서 예, 비판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뭐 네.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이탈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새로 얻은 게 무엇인지도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네.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장은 내부에서부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그리고 그 내부라는 걸 더 좁히면은 이준석당 사람들 쪽으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 내 틀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네네. 내 틀부터 깨가 내 옆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옆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을 말살의 대상, 배척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화합은 못하더라도 공존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공존 안 하면 방법이 없다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여기서 출발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여기 네. 지금 와서 뭐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요. 끝나는 받아주지도 않아.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뭐 공천이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최소 1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1년보다 더 가야지 사실은. 네, 대상까지 원래 더 가야 되고. 대상까지 가야지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한번 정말 잘해 봅시다. 잘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끼리도 그래야 된다. 네. 정말로 그래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어떤 양보와 그러니까 싸움하면서도 네. 양보가 분명히 따라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태도가 거의 본질이다라는 게 결국은 그런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 상하고 안 상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공존의 대상이다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된다. 네. 이거는 정말로 잊지 말아야 원철칙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서로 등 돌리지 않게.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권에 불러와야 할 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네.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좀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많았으면 좋겠다. 네, 기대해 보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